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여기는 검사를 안 해주니까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바이러스는 여권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본인이라고 전파가 안 됩니까? 이건 국민 전체를 향해서 정부가 기만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언론들이 가만히 있나 모르겠어요. 국내 소식 얘기해볼까요? 네, 국내에서는 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 은혜강 46명,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수원 생명샘교회 10명 등 이 세 곳에서만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 경기도는 방역지침 어긴 교회에게 긴급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교회들이 지금 경기도에 있긴 하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어제 기준으로 이미 이분들 중에 서울 거주지인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가족 중에 서울에 살 수도 있고요. 이미 서울의 다세대 주택 몇 군데에서 이 교회의 교인들, 경기도에 있는 위치한 교회인데 서울 지역에 감염자들이 나왔고 그분들이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고 그럼 그 다세대 주택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 네. 그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 근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고 바이러스는 여권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바이러스는 종교가 없어요. 자꾸 신천지는 정통이 아니라서 바이러스가 덮쳤지만 우리는 정통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신념은 그러할지 모르나 바이러스는 종교가 없어요. 네. 바이러스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자칫 바이러스 확산의 두 번째 진원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언론이 신천지 사태라고 부르듯이 그 교회 이름이 붙은 사태로 불리게 될 거예요. 그게 그냥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기 지역에서만 70명 세 군데 교회에서 네. 우리나라 전국의 확진자 숫자가 이제 하루에 그 정도 숫자예요. 예. 100명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며칠 전부터. 그런데 대규모 집단 감염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결단해야 되고 우리는 괜찮다. 그런 건 없어요. 바이러스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국경이 없다라고 초반에 얘기했을 때 유럽은 다들 안전할 줄 알았거든요. 유럽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십시오. 네. 이탈리아 사망자가 2,000명입니다. 사망자만 확진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2,000명, 3,000명씩 늘어나요. 네. 스페인도 마찬가지 추세로 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잘 사는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우 선진국이고 오히려 모든 게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손도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도시 문 닫고 있어요. 목사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사님 이름이나 그 교회 이름으로 사태가 붙어서 다시 퍼질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다 뭐랄까 통제 범위 안에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자, 다음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네, 스페인 확진자가 또 우리나라를 뛰어넘은 가운데 스페인의 제일 큰 일간지 엘스파이스는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하면서 사실 뭐 평균 연령이라든지 인구수 같은 게 비슷하니 비교를 하면서 도시 봉쇄를 하지 않고도 코로나 대응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했다 이런 얘기를 또 다뤘습니다. 스페인 최대 일간지인데 이 기사도 저도 읽어봤는데 요즘 전 세계 언론을 구글 번역으로 읽느라고 아주 바빠요. 두 번 넘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그 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하고 나서. 핵심은 이겁니다. 네, 스페인 같은 나라는 초기에 거의 감염자 숫자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별로 없는 국가 중 하나였어요. 그런 관련 기사가 별로 없는. 최근에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대 일간지가 냈던 기사 핵심은 뭐냐면 이제 사이즈도 비슷하고 평균 연령도 비슷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의 차이가 어떤 결과 차이를 내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그랬지만 모조리 차단하겠다. 한시라도 빨리 차단해서 격리시켜야겠다 이거였죠. 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에서 아직도 우리 반의 반도 따라오는 나라가 없는데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산에서 최대한 빨리 격리했죠. 이게 우리 정책이었고, 스페인의 정책은 아프면 그러니까 초기에 진단하느라고 시간이나 에너지 혹은 뭐 공포의 확산이 필요 없다는 게 당시 스페인의 보건당국 책임자 얘기였고, 그런 걸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은 전 세계 보건당국의 반응과 거의 똑같아요. 왜 다 해야 하느냐? 사람들이 증상이 있고 병원을 찾아오면 그때 검사하는 것이지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느냐, 이런 게 거의 모든 보건당국의 반응이었거든요. 우리는 정반대 정책을 취했죠.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 이걸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는 기사고, 기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나머지 전 세계의 정책의 차이가 거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네, 국내에서 최초로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가장 먼저 공급한 코젠바이오텍. 이 사실이 좀 해외에 알려지면서 각국에서 이 납품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마 주말에 미국 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부정확하다는 부정확한 보도 때문에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돌아가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가 계속 서로 상대의 정책들을 비교해서 그 중에 가져올 게 없는지 기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보건당국도 비교해 찾는 거예요. 근데 참고할 만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이고, 웬만한 이 분야의 학자들은 다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SNS에 합니다. 우리끼리 과장이 아니라 롤모델이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다음은요. 네,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 IOC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오늘 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취소될 수도, 이 정도라면 취소될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 일본 언론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터졌잖아요. 거기는 거기서 주로 이 사안을 결정할 사람들이 나올 텐데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 당에서 이 총선 출마를 준비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탈당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는 영구 제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 뭉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연합비례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고, 그리고 무소속 출마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명 조치하겠다. 제가 선거를 가까이 지켜본 게 20년이 다 됐는데, 선거가 되면 정상인들도 그 바닥에 있는 사람 다 미칩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저도 관찰만 해왔기 때문에 왜 미치는지 추정할 뿐. 얘기를 들어보면 로또에 당첨되기 직전인 상황 돼 있잖아요. 만약에 번호가 10번이면 끝번호 남기고 다 맞은 거예요. 이 끝번호만 맞으면 될 것 같다고 미친 듯이 로또 가게를 돌아다니는 심정이랄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들. 미친 상태다. 미친 상태다 보니까 룰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에서는 비례정당이죠. 네. 통합당이 비례정당인데, 여기서는 한성규 대표가 원래는 통합당에서 보내주는 사람을 여기서 공천만 해야 하는데, 공천 확정해서 등록만 해야 되는데, 한성규 대표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공천해서 난리가 났죠. 네, 미래통합에서 영입한 인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명. 현재 당선권이 아무도 없다는 네. 것이고,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하고 각 당을 흩어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법원이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각 당에 출마하는 분들이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런 또 난리가 났고. 민생당은 세 개 당이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출신, 민주평화당 출신, 대한신당 출신. 네. 당대표가 세 분이죠. 의원 소속도 셋이고. 아직도 선대를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거 전에 선대를 과연 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있으면 정치권에서는 잠시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BS의 류밀희였습니다. 자,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현황을 교민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TV 근교에 18년째 거주하고 계신 유영미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자, 스위스 확진자나 관련 통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16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2,200명으로 나왔고, 그리고 사망자가 18명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스위스 축구협회장 도미니크 블랑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 꽤 이슈가 됐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유럽 전역의 국가들이 사실상 국경을 폐쇄하거나 도시간 이동 제한을 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이제 한 가운데 유럽의 한 가운데에 있어서 많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네네. 네, 국경 폐쇄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스위스는? 국경 완전 폐쇄가 아니라 통제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스위스 시민이거나 거주 자격증 소지자, 직업상의 이유로 스위스를 이동해야 하는 노동 허가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면에 있는 스위스 그렇죠. 국경 지역에는 이탈리아에서 넘어오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병원과 요양원 종사자들이 많아서 그들이 만약에 스위스에 넘어오지 못할 경우에 시설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탈리아와의 국경을 폐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스위스 국경 지역 사람들은 국경이 폐쇄될까봐 걱정을 하고 또 이를 대비해서 이탈리아인들이 아예 스위스로 넘어와서 지낼 수 있도록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장소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있는 이탈리아인들이 출퇴근을 스위스로 넘어서 하는데 그게 폐쇄되면 그분들이 근무하는 병원이나 요양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 걱정한다. 네,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이 운영되지 못할 경우에 다른 더 커다란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개인 차원에서 SNS로 방을 도와주겠다, 방을 내주겠다 뭐 이런 SNS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스위스가 이탈리아하고 딱 붙어 있는데 스위스는 이탈리아 국경을 폐쇄될까봐 걱정한다. 알겠고요. 다른 나라들도 뭐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게 스위스 같은 경우에 스위스 국민들 굉장히 침착한 편이고 이런 패닉이 잘 없는 나라인데 거기서도 뭐 생필품 사재기나 여러 가지 품귀 현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스위스도 그 정도라면 유럽 전역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사재기가 없었는데 지난 금요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상황이 아주 급변했고 사재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슈퍼마켓이나 공공칸의 시설이 폐쇄되거나 쇼핑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생기면서 너도 나도 생필품 사재기를 시작했는데요. 보관 기간이 긴 뭐 파스타나 통조림, 휴지 같은 것은 물론이고 고기, 채소 같은 신선 제품까지 사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 세정제 같은 것들은 이미 동이 났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사용한다는 의식이 강하기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의료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정부가 있어서인지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스위스에는 마스크는 의료진을 위해서 양보하라는 게 있는 거군요. 알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의료 얘기 나왔으니까 이 확진자가 급증하는 나라는 대부분 병원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워들 하거든요. 스위스는 어떻습니까? 네. 스위스도 감염자 수가 많아지면서 병원에서 모든 환자를 검사하고 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연방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중증 환자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유사 증상자의 경우에는 의사와 먼저 전화 상담을 한 후 선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그냥 간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쓰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갑자기 환자가 그렇게 폭증하면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없죠. 스위스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인데 유럽 시간으로는 오후였겠군요. 프랑스에서 이제 군대를 투입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는데 스위스는 지금 어떻습니까? 문을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나 미용실이나 다 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스위스도 어제, 그러니까 어제죠. 여기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다시 그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요. 일단 4월 19일까지 전국 휴교령은 물론이고 생필품 관련 상점, 약국 등의 건강 관련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당, 술집, 미용실, 스포츠 시설, 박물관 등등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부터는 점차적으로 대중교통 투입량도 대폭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8,000명의 군 인력을 투입해서 환자 수송 등 병원을 지원하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상조치가 스위스 캔톤이 26개든가요? 26개죠? 네, 예. 26개요. 예. 이 26개 주에 동시에 비상사태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나요?